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가에 적용하는 것까지 해봤고, 이번 주는 댄스에 적용 아주 조금만 남았는데요. 이 부분 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 장기 시스템 하고 나서 좀 여러분들 장기에 대해서 좀 생각 좀 해보셨나요? 자기 몸에 좀 적용도 해보시고, 이장 선생님, 네, 하시네요. 네. 그래서 장기 시스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해볼게요. 이제 마지막 파트가 이 장기 시스템, 일반적 장기 탐구를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해서 댄스의 적용 파트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할게요. 어, 장기를 춤에 통합하면 몸 전체에 우리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 3차원적이고 다양한 특성이 부여됩니다. 장기로부터 생겨난 동기는 기술적으로 우리의 어떤 유연함과 힘을 키우고 창의적으로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시키고 안무적으로도 자신의 어떤 스타일에 대한 선호도를 다듬고 서로 간에 분석적으로 어떤 차이점과 상호 참조를 표현하기 위한 어휘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장기를 통해서 이렇게 춤을 추다가 보면은 뭔가 내가 뭐 슬프다라는 뭐 표현을 한다거나 뭐 기쁘다라는 표현을 한다거나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주로 장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한번 우리 실험을 한번 해 볼까요? 여러분들 뭐 호흡을 통해서건 뭐 아니면 근육을 이용해서건 한번 자신의 심장을 한번 이렇게 한번 부풀려 보세요. 그랬다가 다시 천천히 또 잠시 쉬시고 또 한번 심장을 또 부풀려 보았다가 다시 천천히 릴리즈 시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심장을 부풀리는 이 움직임을 하시면서 나에게 이 심장을 부풀릴 때 이 장기의 움직임이 이 부풀리는 감각이 이 심장이 부풀려지는 감각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또 내가 이 심장을 부풀릴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이 심장을 부풀릴 때 다른 장기, 또 다른 신체 부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느끼면서 한번 부풀림과 쉼을 왔다 갔다 한번 해 보세요. 이 부풀어짐이 어디서 시작하나? 또 이 부풀림을 할 때 다른 장기와의 연결 관계, 또 이것이 어떤 감정이랑 연결되는지. 이걸 우리 채팅창에 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써 볼까요? 꼭 제가 질문한 형식이 아니어도 심장이 부풀어짐 나는 이런 식으로 경험한다."
혹시 다 쓰셨을까요? 저만 썼나요? 한 두 다들 좀 쪼끔씩이라도 써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다 올려주시네요. 해 보고 우리가 분석적으로 우리의 차이점 인제 상호 참조라고 하는 것들은 '아 우리한테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이런 차이점도 있네.' 이런 거를 크로스 레퍼런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경험들이 만나지면서 교차되는 지점들이 생겨난다. 이게 어떤 바디 마인드 센터링의 정신의 하나라고 저는 여겨져서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게 그때 좀 더 많은 체화가 일어난다라고 느껴져서요. 지금 여기 다 올려주셨는데 보니까 음 네. 엄효빈 선생님은 심장을 각자 자기 거 한번 읽어 볼까요? 엄효빈 선생님 목소리로 좀 읽어 주세요. 네, 저는 그 심장을 부풀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지금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보고 오는 길이어가지고 되게 음. 그 마음이 많이 쓰여지는 영화였었어가지고 되게 이미 심장이 좀 부풀려져 있구나라는 느낌이 음. 좀 들었고 오히려 호흡을 하다 보니까 그 부풀려져 있는 심장이 좀 자기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면서 좀 이완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 뒤쪽이나 몸 뒤쪽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김호중 선생님 목소리로 좀 읽어 주세요. 네. 저는 처음에 인지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계속 복부 쪽에만 느낌이 있었는데, 네, 조금씩 인지를 하고 나니까 더 편안하게 허리가 펴졌던 것 같습니다. 복부랑 허리와의 이런 연결감들이 좀 느껴지셨네요. 네. 그다음에 희정 선생님 목소리로 좀 읽어 주세요. 네. 저는 어 숨을 들이마셔서 또 심장이 부풀어지면서 뼈가 앞에 가슴뼈가 살짝 이렇게 늘어나면서 약간 뻐근한 느낌이 들고 또 여러 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반복을 하면서 약간 등도 약간 펴지고 그러면서 좀 편안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상옥 선생님. 유상옥 선생님 목소리로 좀 읽어 예. 주세요. 제가 일단은 음. 제가 오늘 새벽 5 시에 일어나서 좀 전에 마지막 미팅을 하고 여길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 음. 가지고 그나마 저쪽 방에서 공부하다가 저희 남편이 잔다고 쫓겨나면서 여기 와 가지고 너무 잠깐 해 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약간 딱 이렇게 했을 때 약간 뻐근함이 느꼈는데 이게 피곤함인지 뭔지 좀 헷갈려요. 일단 저는 좀 패스해 주세요 지금. 예. 다음부터 네. 좀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제가 해 볼게요. 네. 네. 지금 긴장을 느끼는 네. 심장이네요. 그다음에 선희 선생님. 저는 심장을 이렇게 느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엄마 뱃속에서 뭔가 심장이 탁 그 뛰는 순간 이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뭔가 뭉클해졌고 지금 저는 이렇게 수술을 이렇게 가슴 대흉분이라고 하나요? 여기 가슴을 들어서 그 밑으로 이렇게 기계가 들어가는 수술이어서 이 지금 목과 가슴이 되게 불편한 상태예요. 근데 여기 터치하니까 너무 아프면서 되게 수축감이 여기 앞에 가슴 그러니까 가슴과 관련된 뭐 팔 쓰고 이런 목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부자연스러운데 그러면서 이제 긴장과 수축감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등에 뻐근함이 올랐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심장을 터치하고 있고 그러면서 안도감 그리고 나는 이런 나의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 알 수 없는 그런 회복 왜냐하면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그런 이런 느낌? 음. 그런 것들이 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네. 뻐근함과 안도감. 네. 음. 조선아 선생님. 저도 지난주에 좀 몸이 안 좋은 상태여서 좀 집중해서 못 듣고 끝에도 또 튕겨져 나가서 잘 듣지 못해서 좀 연결감이 없긴 한데요. 몸도 지금 오늘
그 좀 새벽부터 움직여서 좀 피곤한 상태라 이게 심장을 채운다는 느낌이 사실은 숨을 들이마실 때 호흡이 들어가는 느낌인데 심장이 뭔가 채워져 처음엔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 같고 근데 심장을 의식하면서 채우니까 채울 때 뭔가 가득 차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또 폐로 호흡을 내쉬긴 하지만 심장에서 피가 나간다, 뭔가 나간다라고 생각하니까 긴장하고 부풀었던 힘이 조금 나가면서 편안해지는 느낌? 그 두 가지 느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해요. 이렇게 좀 다 얘기를 좀 들어보고 나니까 좀 공통적으로 약간 뻐근함, 편안함 이런 것들도 있고 심장을 느낄 때 오히려 이 등 뒤에 지지감을 또 이 척추가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발견했네요. 그래서 저도 '아 나는 등 뒤 지지감 못 느꼈는데.'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심장을 약간 척추 쪽으로 기대는 제가 약간 인식에서 결핍됐던 게 이렇게 약간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어 를 이거는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분들이 싫어하기보다 간시럼처럼 자꾸 이렇게 읽어 주는 선생님, 것처럼 많이 끊기고 있어요. 그래요? 소리 말씀이 그 엄청 끊기게 들려요. 그러면 이어폰을 해서 그런가 봐요. 계속 그러죠? 네. 지금 제 소리 들리세요? 네. 그래서 요 탐구 간단하게 작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음, 다음 탐구는 여러분들이 해볼 만한 몇 가지 제안인데요. 일반적인 장기의 원리와 탐구에 기반해서 이전의 실험을 바탕으로 한 응용입니다. 그래서 워밍업을 이제 댄서들한테 하는 적용이니까 워밍업을 할 때 장기 호흡, 장기로부터 들이마시고 후 내쉬는 것, 또 호흡이 장기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그렇게 호흡해 보는 거, 그리고 힐싱 사운드. 지난번에 형제한테 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힐싱 사운드로 장기에 숨을 불어넣기. 그리고 소리 내기. 그때 모음만 했었죠. 이런 모음만 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장기로부터 자음도 그는 이렇게 자음 내기 이런 거부터 시작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앞부분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가 나의 몸통, 머리, 팔다리의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도록 장기로부터 기술적 움직임을 시작해 보세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게 제가 준비한 움직임은 있거든요. 이제 우리 볼 다운하는 움직임을 한번 해보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잠깐 한번 해볼까요? 네. 일어나 볼게요. 우리 이제 현대무용 시간에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볼 다운 사이드로 하는 거 해보려고 해요. 자, 손을 머리 위로 이렇게 높이 들었다가 동작을 먼저 숨 들이마시고 and 후 내쉬면서 드랍 다운 내려가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드랍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 롤 다운으로 내려가거든요. 제가 이제 해보려고 했던 이게 아니라 사이드로 가는 거. 숨 들이마시고 오른쪽 사이드로 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사이드로 후 갔다가 오는 거. 제가 여기가 잘 안 보여가지고 제자리에서 들이마시고 홀 다운 해서 롤 다운으로 말고 내려갔다가
하. 이 힘으로 다시 사이드로 후. 앤 올라오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사이드로 후. 앤 하. 그래서 체중을 이용해서 바닥으로 드롭 내려가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동작으로 했잖아요. 어쩌면 뼈로 움직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는 팔다리 이 장기로부터 해서 숨을 들이마실 때 여기 이 대장, 소장, 폐, 심장 이 기관지로부터 들이마시고 내쉬고. 예. 그래서 갈 때 예. 위, 간, 네, 장기로 포커스를 후, 하, 네, 후. 네. 장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장기가 팔과 다리를 후 도와주게. 후. 그 동작을 두 가지를 그냥 내가 이 뼈로 움직이는 것과 와, 후, 아, 것과 장기로 시작하는 거의 차이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이제 다시 돌아오시고 이 뼈로 시작하는 것과 장기가 시작해서 이 나의 몸통이나 머리, 이 팔다리의 움직임을 지지할 수 있는 방법들, 또 혹은 이 두 움직임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을까요? 저는 약간 이 뼈로 시작할 때는 이 몸의 부피감보다는 약간 동작을 내가 정확하게 하고 있나? 약간 몸과 덜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면 장기로 할 때 이 공간하고 내가 훨씬 더 많이 연결되고 부피감도 훨씬 생겨나고 더 많이 드롭할 수 있고 더 많이 올라올 수 있고 더 많이 옆으로 갈 수 있고 이런 가능성들이 이제 쪼끔 이렇게 확장되면서 유연해지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셨을까요? 저도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는데, 뼈에 집중을 할 때는, 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고 있는지 자꾸 체크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중심 잡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사실 처음 할 때는. 근데 장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는 약간 앞뒤로 빵빵해진 느낌이 조금 들면서 좀 안정감이 좀 느껴졌었고, 그리고 좀 더 동작에 힘이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안정감 있고 균형 잡기가 쉬웠다? 좀 되게 입체적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음 좋아요. 좀 입체적인 거 그리고 좀 더 중심이 잡히고 단단해지는 거. 오중 선생님은 뼈로 움직일 때는 힘이 좀 더 느껴지고 장기로 움직일 때는 섬세함이 느껴졌다고 하시네요. 음. 그래서 세 번째가 이 장기를 통한 움직임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이거는 아마 좀 더 많이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는 시간들 속에서 스스로가 그 방법들을 찾아보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어떤 식으로 몸을 움직이고 나의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이 그라운딩 되는 느낌이라든지 지금 뭐 부풀려지는 느낌이라든지 이 입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호흡이나 어떤 자세나 뭐 각도나 뭐 이런 것들 또 공간을 쓰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무용수 스스로 찾아봐라라고 하는 것들이고 네 번째는 장기의 발성과 움직임을 동시에 또는 번갈아 가면서 결합하세요. 이제 이 말은 이제 지난주에 그 앞부분에 했던 이 장기를 통한 사운드
와 움직임. 예를 들면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키가 커지면 뭐 내려가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장기의 발성과 움직임을 동시에 또는 번갈아 가면서 이게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합을 해 봐라. 다섯 번째는 장기에서 어떤 내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에 의한 즉흥. 내가 이 장기에서부터 시작한 내적 움직임으로 의한 즉흥과 그것이 근골격계를 통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심장의 부드러움이 출렁출렁함을 느끼기 시작해서 그것이 나의 골격계, 뭐 어깨, 등, 목 이런 곳으로 공간으로 발전하는 것들을 허용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또 움직임들이 나오게 되는 것.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번에는 골격계를 통해서 외부에서 시작해서 이번엔 장기를 통해 내부적으로 어쩌면 동작이 커지는 것이 조금 더 작아지는 다섯 번째는 작아졌던 움직임이 점점 확장되는 방향이라면 여섯 번째는 큰 이 말단이나 뼈를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들이 점점 뭔가 장기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내적으로 그래서 이너 아우터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서로 다른 장기에서 시작해서 뭐 심장에서 시작해서 뭐 뇌로 끝난다. 뭐 대장에서 시작해서 뭐 간으로 끝난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장기에서 시작된 안무 시퀀스를 탐색하고 이때 다르게 드러나는 특성들을 알아차려 보세요. 아마 이 장기로부터 시작하는 움직임에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안무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의 동작을 가르쳐 주고 나는 이런 스타일을 선호해.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근육이나 뼈뿐만 아니라 장기를, 나의 어떤 스타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장기를 통해서 구별하도록 한번 안무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 가르쳐 봐라. 여덟 번째는 서로 이 다른 무용수가 같은 안무를 할 때, 그들의 어떤 장기적인 표현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주목해 보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이 되면 음 뭐 똑같은 움직임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우리가 서로 관찰하고 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인제 오프라인 모임 같은 데서. 그리고 아홉 번째는 서로 다른 문화의 춤이나 형태, 어떤 스타일들을 관찰할 때 그 무용수들이 어떻게 그들의 내면의 장기의 공간을 체화하고 공간을 통한 외적인 형태가 표현되는지 주목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아크람 칸 그게 넷플릭스에 있나? 무슨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안무가들 나온 다큐에서 아크람 칸이 인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현대무용가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카탁을 계속 추고 인도 전통 무용을 계속 자기 춤의 뿌리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라운딩 되어 있고 바닥을 거의 이렇게 뭐랄까요? 바닥을 거의 뜨질 않아요. 계속 이 그라운딩 된 움직임? 그래서 이 복부에서부터 다리 전체로 이렇게 막 흐르는 어떤 그런 장기의 흐름들 그리고 인제 인도춤 보면 이렇게 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동작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할 때 그냥 눈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같이 이 장기들이 연결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문화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에서 그냥 우리가 외적인 형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그 장기가 어떤 식으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지 그런 게 뭔가 새로운 뉘앙스 혹은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무용수 리사 크라우스라는 이제 사람인데 이제 이 보니가 이 사진을 보고 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는 이 장기를 통과하는 극단적인 공간의 움직임이 보인다. 이 여성의 어떤 부피 몸의 부피가 이게 3 차원의 공간에서 어 중력을 느끼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 순간 이렇게 탁 이 순간을 포착했잖아요. 이런 포착한 정지 상태 애들에 대한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 여성의 뼈와 팔다리는 그냥 뼈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장기를 통해서 특히나 이 복부와
또 이 가슴으로 이어지는 이 장기를 통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여성의 이 무용의 스타일은 장기의 움직임의 결과다. 뼈와 이런 골격이나 근육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되게 유연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힘이 있지만 힘 속에 되게 부드러움도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을 통해서 일어나는 들기 동작, 이 심장으로부터 일어나는 들기 동작이 정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여성의 팔이 폐를 향해서 이완이 되어 있고 또 심장은 가슴을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고 골반 장기는 아래를 다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골반과 장기가 골반과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에서 느껴지는 이 질감이 이 춤, 이, 이 여성의 자세, 포스처를 만들어내고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세 번째 파트, 이제 장기 시스템 마지막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장기의 위치, 명칭,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는 파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인 어떤 지도를 딱 가지고 그 장기의 명칭과 그 장기의 위치, 또 그 장기가 하는 역할, 또 이 장기가 갖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이 장기에 대한 인식을, 이 움직임을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보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폐가 있죠. 그래서 폐가 이제 이게 정면을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이제 오른쪽에는 3개의 여부로 이루어져 있고 왼쪽에는 2개의 여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 여기가 간이죠, 간. 그러니까 오른쪽 편에 간이 있고 이 왼쪽에 왼쪽 뒤쪽에는 비장이 있어요. 간과 비슷한 위치에 비장이 뒤에 있고 또 췌장, 그 바로 아래에 췌장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췌장염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누가 등을 발로 뻥 찬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등 쪽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등과 가까이 있는, 그리고 또 그 아래에 신장, 요관, 신장으로부터 이어지는 요관이 있고 또 요 하행결장이라고 하는 요 장기, 그리고 요것이 이제 소장, 뒤에 이제 소장에 대한 어떤 자세한 또 설명들이 나와요. 그리고 요 부분이 항문, 그리고 요 항문 위에 요 부분이 직장. 그래서 이제 목소리에 이제 적용하기를 가볼게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장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장기의 지지 없이는 우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우리 그 목소리의 힘은 우리 전체 시스템에서 장기가 장기 체계가 참여하는 정도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목소리의 힘이 나오려면 장기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장기 중에서 어디서든지 막힘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목소리의 질이나 강도에 반영이 될 것이다. 어, 그리고 이제 다음의 제안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연습을 진지하게 우리의 감각으로 접근할수록 우리의 신경계는 우리의 학습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감각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신경계와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또 만약에 이거를 그냥 장난과 호기심으로 접근할수록 여러분들의 혈액이 여러분의 학습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신경계가 이제 뇌 쪽에 많이 이제 몰려져 있기도 하고 또 이 상복부에 상체 부분에 그 혈액은 아마 전체적으로 약간 느슨하고 좀 초점도 약간 흩어져 있고 우리 온몸에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어떤 마음의 포커스에 따라서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신체의 그 장기,
또 그 기관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사운드를 끄시고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려 볼게요. 다양한 장기에서 소리를 독립적으로, 순차적으로 동시에 발생시켜 보세요. 만약에 여러 가지 장기를 이제 탐색하는데 내가 뭐 "아라는 소리를 탐색한다면 처음에는 내가 내 간에서 그러니까 간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라는 소리를 냈다면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뭐 간에서 아를 내 보고 위에서 그다음에 더 아래에 있는 소장에서 더 뭐 위에 있는 폐에서 이렇게 장기의 위치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동시에 내가 이 모든 장기를 통해서 동시에 발생시키는 거. 독립적으로, 순차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래서 이 장기마다 나타나는 소리의 특성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면서 소리와 장기를 함께 인식해 보세요. 움직임을 하시면서 그냥 들으면서 움직이세요. 이제는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서 한번 스스로 소리를 내 보세요. 그냥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소리, 이거를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노래해 보세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소리를 내가 한번 스스로 내 보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느낌과 감정을 소리와 노래를 통해서 완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 보세요. 어떤 장기가 이 여러분들의 소리를 주요하게 지지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즐거움을 위한 소리, 소리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리를 내보시고 이걸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하다가 이 소리를 어떤 장기에서 지금 지지하고 있지? 이걸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네. 다른 또 파트로 가볼게요. 이번엔 감정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어, 보니 선생님이 이제 내가 어떤 탐구에서든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대규모 워크숍 형식으로 이 장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드디어 사람들의 감각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정의 핵심에 다가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존재하는 상태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느낌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개인의 경험들이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어떠한 공통성과 차이점, 이런 패턴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들은 이후에 몇 년 동안 계속 확장되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를 체화하는 경험을 전체 시스템으로 일반화해서 설명할 때 유기적인, 가득 찬 부피감, 3차원적인, 내부의 지지와 표현,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무게감이 있는 유동적인 고형성, 과정 중심적인, 내부로부터 알게 되는 이런 단어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 상태를
장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생리적인 과정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신체적인 기능과 심리적 기능과의 일치성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체로부터 시작했지만 이제 점차 심리적으로 감정을 통해서 일치되어가는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들은 느낌과 장기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인식이 또 지각이 확장되고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와 감정 간의 신체적 구현이 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제 다음 파트에서 좀 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리서치하면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계속 나누고 연구하면서 나오게 된 결과예요. 보고서 같은 거죠. 그래서 장기를 통한 주요 감정적 단서는 뇌는 지각 활동과 관련된 감정, 그리고 심장은 온기라든지 열린 마음. 우리가 뭐 마음이 열린다,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어떤 정서적인 개방성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폐는 가벼움, 부력 이렇게 뜨는 성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상부의 소화관, 우리가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뭐 위 정도까지, 여기 상부의 소화관에서는 양육, 사교성, 이렇게 뭔가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사용하는 이런 장기의 특성을 갖고 있다면, 하부 소화관은 뭐 대장, 소장, 또 뭐 직장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아요. 그 배출하는 어떤 항문까지 땅의 속성, 안정감, 회복력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상부 소화관에는 실제로 우리 부교감 신경계에서 배쪽 위주 신경이라 그래서 우리를 사회적 연결 시스템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신경계들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곳이고요. 하부 소화관, 이 천골에서부터 쭉 흘러가는 이 골반에도 사실은 부교감 신경계가 흘러요. 그리고 간에는 강력함, 안정성, 인내력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고, 담낭은 빠른 반응성. 우리가 뭐 담력 있다, 담력 테스트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빠른 반응성. 그리고 췌장은 달콤함, 부드러움, 원형 방사성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비장은 아까 이렇게 등 뒤쪽이었죠. 오른쪽 뒤에, 간 뒤에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날카로운 판단력, 명료함.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면 왜 이렇게 비장해? 너 그렇게까지 비장할 필요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따온 얘기죠. 그다음에 신장은 기본 에너지와 인식 이런 성질이 있고, 방광은 부력 있는 안정감, 의도성. 우리가 이제 몸으로 움직여 보니까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들이. 그래서 이게 어떤 뭐 법칙이나 이것만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이 장기에 대한 특성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런 감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담자들은 사실 이렇게 뭐 내 간에서 강력함을 느껴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뭐 내 심장에서 뭐 마음이 열려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뭐 여기가 뭐 아래가 뭐 여기 부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되게 애매모호한 지시대명사로. 그럴 때 좀 더 그들이 어떤 신체 부분에서 그걸 느끼는지 아마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약간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라면 우리가 먼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차리고 뭔가 심장 부분인 것 같네요. 그쪽에는 간이 있는데 간 쪽에서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좀 더 그들의 장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생식기는 어떤 관계 맺음, 그리고 창의성, 그리고 여성한테 있어서는 자궁, 남성한테 있어서는 전립선은 깊은 주장과 수용성, 또 음경은 표면적인 주장과 수용성, 이렇게 이제 서로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설명이 여기서 이제 말하기로 절대적 규칙은 아니고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공유된 것이다. 그리고 어, 당신 자신의 직접적 탄생을 지시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의 뭐 생식기에서 그걸 한번 관계를 느껴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서 뭔가 대화를 할 때 서로서로 생식기에서는 이런 관계나 창의성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너는 어때? 나는 느꼈어. 못 느꼈어. 뭐 나는 새로운 걸 느껴.
이런 식으로 우리 대화의 소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뇌는 이제 조금 더 설명이 이제 들어갔어요. 뇌는 지각과 사고의 기관으로서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고, 이렇게 정신적인 처리를 내려놓은.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막 혼란스러울 때 뇌를 느끼면서 혼란스러워하진 않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끔씩 밤에 너무 많이 이제 긴장이 되어 있구나 내가 느껴지면 이렇게 우리 소매티기에서 하는 것처럼 먼저 두개골을 먼저 내려놓고 그다음에 이 뇌를 내려놓고 그러면 정말 뇌가 이렇게 바닥에 내려놔짐이 내가 뭔가 바쁜 것들을 이렇게 흘려보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뇌를 인식하는 것 자체는 뭔가 정신적인 처리를 내려놓음과 관련이 되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전기의 특성을 통해서 걸러진 인식과 행동. 우리 이 뇌세포, 뉴런 특성이 세포의 특성은 스파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같이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 신경심리를 배울 때 이 뇌가 서로서로 상호작용하는 특성은 화학작용으로 전기의 특성을 통해서 이렇게 팍 뛸 때 안에서 뭔가 노폐물을 보내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영양분을 가져오기도 하면서 뭔가 필터링 된 것들이 서로서로 상호 교환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런 필터링을 통해서 전기의 특성을 통해서 걸러진 인식과 행동이 들어가는 게 뇌이다. 근데 많은 내담자들 우리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많은 내담자들은 사실 이런 필터링 된 인식과 행동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게 있으면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키워주는 게 상담사의 또 역할이기도 해요. 다시 인지로 통합시켜주는 과정. 그다음에 심장에서는 순환과 관계의 기관이고 심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열정과 연민의 온기 또 타인에게 개방적일 땐 좀 심장이 열리는 느낌 폐쇄적일 땐 심장이 좀 닫히는 느낌 그리고 사랑과 증오 진정성 자신에게 진실함 또 관대함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특성과 자성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가 아니라 자석. 그 자석의 성질, 자성의 성질을 통해서 걸러진 인식과 행동이 바로 심장이다. 그래서 내담자들의 어떤 주어서 문제나 또 주로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의 패턴들을 보면 이 사람이 주로 여기를 통해서 느끼는구나. 여기를 통해서 느끼지만 이게 뭔가 인지적으로 통합은 되지 않았구나. 혹은 이 장기가 가져야 될 속성 중에 이런 것들이 가졌구나, 가지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이 장기 시스템을 배우면서 하나의 도구로 이렇게 또 딱 장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폐에서는 호흡을 하고 삶을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기관, 가벼움, 부력, 삶의 상실로 인한 고통과 삶의 풍요로움을 축하하는 것. 그러니까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영감, 인식, 또 이 호흡을 하면서 걸러진 공기의 성질을 통해서 걸러진 인식과 행동 이런 것들이 폐의 성질이다. 소화기관은 이제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흡수하고 내보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변용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느낌이나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소화하고 흡수하고 또 체하기도 하고 못 받아들이기도 하고 다시 토해내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배설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기관이죠. 그래서 나에게 영양분이 되는 것 또는 독성을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 그리고 느낌과 정보를 처리하고 동화하는 것. 우리가 이제 삐아제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보면 처음에는 동화했다가 그다음에 조절로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과 하나가 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결과 생산이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양육의 속성, 또 소화기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땅의 속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안정감, 그라운딩, 또 회복력, 대지라는 특성과 대지에서 자라는 물질을 통해서 걸러진 인식과 행동, 이것이 바로 소화기관이다. 그다음에 입은
이렇게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기관인데요. 나에게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표현을 하고 아닐 것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표현하고 또 섭취된 것을 소화하는 시작점이 바로 입이죠. 그다음에 식도. 식도는 이 입이 식도의 입장에서는 이제 입이 외부의 세계가 되겠죠. 그리고 위장은 내부의 세계가 되는데 이 입이라고 하는 외부 세계와 위장이라고 하는 내부 세계 사이에 있는 채널이다, 식도가. 그래서 그 선택, 내가 무엇을 어떤 섭취하고 먹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였어 했을 때 그 선택에 내가 완전히 전념할지 아니면 이거를 수용할지를 결정하는 시작점에서 잠시 머무르면서 재평가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내담자들 중에는 울컥해요. 감정이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꽉 막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이쪽 부분에서. 이 식도 부분에서. 기도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꽉 머금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 위는 식욕과 총소화의 기관이고 어떤 내가 간절히 바라는 욕망 그리고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것과 수용할 것, 또 혹은 거부할 것, 또 큰 단위를 분해해서 작은 단위로 더 쉽게 처리하는 것. 그다음에 십이지장은 이 미세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고 더 작은 단위로 분해해서 흡수가 가능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공장. 공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여기 보시게 되면 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공장인데 우리나라 이제 말로 했을 때 빈 창자. 이제 요게 이제 위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된 거, 요 부분이 십이지장이고, 요 부분이 이제 공장이라고 하는 부분, 요 밑에가 회장, 돌창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십이지장, 공장, 회장으로 소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장과 회장은 흡수 기관이고 섭취한 것을 흡수하는 능력, 또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 또 소화관 반응, 가치 있는 것, 가치 없는 것을 평가하는 능력이다. 그다음에 이게 책에 오타가 났어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제가 오타 2개 발견했어요. 본희 선생님한테 전화하려고 오타 있던 거. 어 회맹판막이 어디냐면 조금 더 키울게요.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 있는데 이 회맹판막은 섭취했지만 할당된 시간 내에 흡수하지 못한 걸 내보내는 어떤 밸브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게 되면 인제 어 여기서 이제 탁 맞게 되면은 흡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 열어 놓으면 흡수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밸브. 그리고 이제 대장. 대장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장은 제거를 위한 준비 기관이고 결과물이나 해결책을 형성하고 배출하는 최종 준비하는 곳이다. 그리고 불만족스럽거나 쇠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놓아주는 것. 그리고 대장을 통해서 이제 직장으로 가게 되면 완성하는 것의 통과 기간이다. 세상에서 섭취한 걸 변형해서 최종의 형태를 만들고 세상에 내어주는 것, 불필요하거나 파괴적인 것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서 움직일 땐 정말 그 부분이 활성화되는 직장이 여기니까 여기를 움직였을 때 이런 뭔가 불필요하거나 파괴적인 것을 제거하는 힘과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까? 지금 우리가 이걸 글로써 약간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소장, 뭐 대장까지는 좀 저는 느낌이 오는데 사실 직장까지는 그렇게 느낌이 오지 않거든요. 뭐 학문은 또 쪼끔 느낌이 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도 다를 수도 있어요. 특히나 뭐 회맹판막 이런 것들은 여기서 처음 봐 가지고 이렇게 대장과 소장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감각까지는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아, 우리 안에 진짜 감각되지 못한 발달들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것들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문은 외부 세계와의 소통의 관략근이고 내가 섭취한 걸 바탕으로 세상에 무엇을 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 예와 아니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건 보니 선생님의 주인데 12지장에 대한 주를 다셨는데 12지장이 프랑스에서는 위랑 관련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상 소장의 흡수 기능보다는 위의 소화 기능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 선생님은 이 프랑스의 관점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간은 간 한번 만져볼까요, 여러분? 이 오른쪽 이 명치 부분 오른쪽. 간은 힘과 안정의 기관이고 지구력, 해독작용, 또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는 무거운 감정을 다루는 것이다. 분노라는 곳이 저장된 곳이다. 그리고 깊은 뿌리를 가진 자질을 통해서 걸러진 인식과 행동. 그래서 그 명치가 되게 항상 명치를 이렇게 호소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도 뭔가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근데 이게 되게 무의식적인 거라 한 번은 본인이 인정한 적은 없어요. 그냥 어렴풋하게 무의식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낭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 기관이고 이 일상생활에서 작은 요구에 또 어떤 작은 자극에 반응을 하거나 그 반응을 억제하는 게 담낭입니다. 그래서 이 담낭의 성질은 이렇게 뿌리가 깊지 않고 아직은 얕은 뿌리를 가진 이런 자질을 통해서 걸러진 인식과 행동, 즉 약간 즉흥적이거나 좀 즉자적인 그런 특성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췌장은 단맛을 조절하는 기관이고 열막, 야막, 순환성을 지닌 자질을 통해서 걸러진 인식과 행동이다. 이제 제가 조금씩 약간 이걸 추격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비장은 뭔가 파괴, 정화, 복수 이런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고 신장은 뭔가 균형, 기본 에너지랑 체액의 균형, 또 본능적인 각성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이제 SE에서 그 SE 터치가 있거든요. 터치를 할 때 신장으로 시작하는 터치가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신장에서부터 시작하는 터치. 근데 이걸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약간 트라우마가 저장된 곳 이렇게 SE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각성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균형감이 깨졌을 때 이 신장의 각성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방광은 본능적인 의도, 또 부력의 안정성, 이렇게 뭔가 위로 뜨는 것들이 방광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생식선은 이제 여성한테는 난소고 남성한테는 고환이 될 텐데 어떤 여성성, 남성성, 타인과의 연결성, 상호작용을 통해서 걸려진 인식과 행동, 뭐 약간 그라운딩과도 저는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자궁과 질은 자기 주장, 장난기, 수용성, 포용과 거부. 그리고 전립선과 음경은 남성다움, 어떤 의사소통, 또 똑같이 자궁질과 마찬가지로 자기주장, 장난기, 수용성. 근데 자궁과 질은 약간 수용하는 특성이라면 전립선이나 음경은 이렇게 뭔가 진입하고 나의 것들을 세상에 이렇게 투사하는 약간 반대적인 그래서 이걸 인제 본인 선생님은 한의학에서 발견되는 관계의 유사점이다. 그러니까 즉 음양오행이 있잖아요. 동양에서는 음과 양처럼 약간 이게 상반되는 특성들이 서로서로 지니고 있다. 그리고 혹은 또 이 음양오행에서 서로서로 또 연결되는 부분들 한의학에서도 계속 이 부분마다의 어떤 성질과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 부분과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이제 사진을 보실 차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시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눈은 사진을 보지만 잠시 그 눈으로 사진을 봤다가 다시 또 눈을 감고 나의 몸을 느껴보고 이렇게 사진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와 느낌과 그걸 내 몸으로 느끼는 게 사실은 목표예요. 어,
그래서 이 사진은 빌 아놀드라는 분이 제공을 해주셨고, 이 사진 아래에 설명이 나와져 있는데, 이 사진 아래에 나와져 있는 설명들은 이 각자의 사진에 담긴 인물들의 삶에서 필름에 드러난 한 순간의 인상을 바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들은 장기의 에너지를 분석한 겁니다. 분석하는 글이에요. 분석이지만 우리는 그냥 그걸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분석을 다시 우리 몸으로 체화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에너지를 분석한 거지 이게 그 사람의 심리가 어떻다라는 어떤 프로파일에 대한 평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진들은 다른 조합, 약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장기들의 지배적인 특성, 뭐 심장의 지배적 특성, 뭐 담낭의 지배적 특성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룹핑을 지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기 위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 자세, 첫 번째 제안은 어, 처음에는 좀 심플하게 그냥 사진과 함께 현존하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이나 선입견 가지지 말고 그 사진과 함께 현존해 봐라. 그 사진에서 드러나는 어떤 에너지, 느낌을 그냥 그대로 한번 느껴봐라. 현존하고 그 특정한 순간에 드러난 사람들과 함께 공감해 보는 거예요. 그 감정, 그 사람 느껴지는 어떤 이미지, 그때의 어떤 상황, 태도 이런 것들을 이질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화시켜, 동일시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물들과 동일시할 때 내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느껴보라고. 그러니까 이 사진의 주인공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 것 같다가 아니라 그때 느껴지는 나의 감정. 즉, 이 장기가 어떤 감정을 나에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건 옆에 노트 같은 거를 좀 놓고 이렇게 지금 신체 부위별로 사진 관람을 할 텐데 그때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을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길 추천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나눠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느낌, 감각, 감정, 통찰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의 어떤 기저에 흐르는 장기의 구성 요소를 탐구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방법은 첫 번째는 운동 감각적으로 동일시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근육의 어떤 힘, 뭐 뼈의 느낌, 어떤 장기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내가 운동 감각적으로 동일시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내가 어떤 장기가 활성화되는지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나서 사진 속 인물이 하고 있는 걸 함께 그 포스처를, 제스처를 따라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인물이 하고 있는 거를 따라하는 나를 시각적으로 비교해보고 처음에는 장기적으로,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그래서 계속 이걸 비주얼과 장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장기를 이번에 이제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시각적으로 식별하는 거는 쉐입과 포스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그 형태, 자세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장기로 처음은 장기로부터 시각적으로 두 번째는 시각에서부터 장기로 이런 과정을 한번 거쳐봐라. 그래서 그 장기를 직접 체화해보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마음 상태가 되는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이런 감정 상태에 기반이 되는 장기를 식별하기 위한 다른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쉐입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 사진에 대한 분석이 다 라반 동작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라반의 이 용어를 알고 있으면 이 사진의 느낌을 내 장기로 체화하는데 훨씬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깊게는 아니고 쉐입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쉐입 카테고리는 5가지로 나눠져 있고 가장 크게는 오프닝, 클로징, 열림, 닫힘. 그러니까 형태가 열리는지 닫히는지. 두 번째는 쉐입 폼. 그래서 쉐입 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실루엣의 원형이에요. 이게 동그란지 아니면 벽처럼 네모난지 핀처럼 이렇게 얇은지 피라미드처럼 세모 모양인지 그런
보는 형태가 있고, 세 번째는 쉐입 퀄리티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을 향해서 몸의 형태를 변할, 내가 물건을 잡기 위해서 손을 올린다. 그럼 이게 라이즈,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 싱킹, 옆으로 퍼진다. 그럼 스프레딩,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인클로징, 앞으로 나아간다. 어드밴싱, 뒤로 간다. 리트리트. 그다음에 네 번째는 쉐이플로우 서포트. 쉐이플로우 서포트는 뭐냐면 주로 장기에서 느껴지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내부의 지지감이고 어떤 나의 내용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몸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 쉐이플로우 서포트는 가장 크게 그로잉과 쉐이킹이 있어요. 그래서 부풀어지는 것과 이렇게 줄어드는 것. 한마디로 호흡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 몸의 내부에서 느껴지는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요 우리가 사진 관람할 때 이 쉐입 플로우 서포트를 중시하면서 느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랭스닝 된다는 거는 나의 몸에 있는 어떤 내용물들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 쇼트닝으로 작아지는 거, 그리고 와이드닝으로 이렇게 옆으로 넓어지는 거, 내로잉으로 가운데로 좁아지는 거, 그리고 벌징으로 앞뒤로 불룩해지는 거, 할로잉으로 이렇게 오목해지는 거. 이런 6가지 카테고리가 있고요. 네, 모드 오브 쉐입 체인지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환경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서 몸이 변해요. 그래서 쉐입 플로우는 뭔가 나와의 관계, 뭔가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 한다든지, 내가 혼자 뭐 공부할 때 막, 뭐지, 이런 어떤 제스처에 표현된 나와의 관계, 이런 게 쉐입 플로우고, 또 디렉셔널 모드라 그래서 어떤 나와 환경과 관계를 맺을 때, 뭐, 아킹, 이렇게 호를 그리면서 가느냐, 아니면 스포킹,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느냐, 그리고 칼빙, 내가 환경과 관계를 맺을 때, 이렇게 어떤 곡선의 형태, 부피감을 지닌 이런 곡선의 칼빙으로 가게 되느냐. 우리는 그중에서도 쉐이플러 서포트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진 관람을 할 때 에너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각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의 에너지가 밖으로 발산하는지.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온 설명에 계속 이 말이 나와요. 발산하는지, 안으로 끌어당기는지, 드로잉 하는지, 담아내는지, 컨테이닝 하는지, 중립적인지, 뉴트럴한지, 적극적인가, 액티브한가, 수동적인지, 패시브한지, 그리고 무너지는지, 붕괴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꽉 차져 있는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가, 이렇게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서 분석해야 될 부분이고, 또 그들이 이 사진에서 어떤 감정을 이 장기로 표현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이 몸 전체를 살펴본 후에는 한번 다른 부위를 살펴보세요. 예를 들면, 뭐 머리, 이렇게 따로 하나씩 독립적으로 보는 거죠. 목, 가슴, 상복부, 골반. 그리고 나서는 이것들의 관계, 뭐 상체와 하체, 왼쪽과 오른쪽, 몸 전체 대각선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거의 라반 분석이에요, 여기는. 분석한 동작 관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팔다리를 어떻게 전환되는지 살펴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해부학을 알고 있다면 어떤 장기가 표현의 초점, 키스톤, 우리 앞부분에 배웠죠?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지, 그리고 그 장기를 통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장기들의 어떤 표현 패턴적인 면에서 어떤 장기가 1차적이고 어떤 장기가 2차적인지 식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에너지가 모든 장기를 통해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안쪽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리고 에너지가 어떤 일부 장기에서는 바깥쪽으로, 또 다른 장기에서는 안쪽으로, 또 에너지가 일부 장기 바깥쪽으로 발산될 때 다른 쪽에서 이 장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도 있다. 이 모든 표현들이 이 사진에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에너지가 다른 장기의 어떤 지지 없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발산될 수도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진 속 다양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감정을 즉흥적으로 표현해 보자. 오늘은 일단 온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나의 장기 수준에서 좀 느껴보는 거, 그리고 그 장기를 내가 느꼈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그림을 보시고 제가 이 설명을 좀 읽어드릴게요. 일단 한번 단순히 이 그림과 한번 현존해 보세요.
이 인물들과 함께 이들이 느끼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들의 상황, 이들이 있는 곳, 이들의 자세, 이들의 표정, 이들의 어떤 장기의 느낌, 그 동작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사진을 고르시고 1번을 선택해도 좋고 2번을 선택해도 좋고 내가 선택한 사진의 주인공을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이 사람과 똑같은 자세로 있을 때 나의 심장과 폐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어느 정도 기록이 끝나셨다면 이 사진을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본인 선생님이 설명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사진 이제 첫 번째는 어,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그녀의 심장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또 폐를 통해서 안쪽으로 발산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심장을 통해서 바깥으로, 폐를 통해서 안쪽으로.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각적 단서들은 이 가슴의 중앙부를 통해서 넓어지고, 와이드닝, 쉐이플로우 서포트죠. 와이드닝 해주고, 그리고 열린, 오프닝 되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녀의 왼쪽 어깨, 지금 이제 사진에 앞에 보이는 이 왼쪽 어깨와 목에 나타나는 것처럼 어, 가슴의 어떤 상체 측면부로부터 안으로 좁아지는, 내로잉 되는 것. 한번 느껴보세요. 가슴은 넓어지고, 와이드닝해지고, 오프닝 되지고, 이 가슴의 상체 측면과 또 왼쪽 어깨와 목에서는 안으로 좁아지는 느낌. 그것이 바로 폐는 안쪽으로, 심장은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는 근거이죠.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서는 에너지가 어떤 방식으로 그녀의 폐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또 심장을 통해서 안쪽으로 발산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각적 단서들은
어깨가 넓어지고 와이드닝해지고 가벼워지는 라이트니스 되는 느낌, 그리고 가슴의 중앙의 안쪽 또는 아래쪽으로 향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 심장 에너지가 반영된 그녀의 손목의 수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웨이트죠. 림프 이렇게 툭 떨어져 있죠. 가볍게. 그래서 왼쪽 사진은 심장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폐로부터 안쪽으로 발산하는 에너지, 오른쪽은 심장을 통해서 안쪽으로, 심장을 약간 아래로 약간 향하는 느낌, 심장을 통해서는 안쪽으로, 또 폐를 통해서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어깨가 넓어지는 느낌으로 서로 에너지의 방향이 다른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 에너지가 반영돼서 손목이 림프 웨이트로 툭 떨어져 있다. 이렇게 장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뭐 같이 한번 손을 이렇게 뭐 심장에서부터 에너지가 연결돼서 손을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거. 그다음에 하나, 두 개 정도 더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두 명의 이제 남자가 있죠. 일단 이 사진과 함께 그냥 단순하게 한번 현존해 보세요. 판단 없이,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그림과 함께 현존할 때 이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 어떤 느낌, 감정에 한번 나를 동일시시켜 보세요. 내가 마치 이 사람이 된 것처럼. 그때 느껴지는 나의 장기의 느낌, 장기의 감각, 장기의 감정, 이런 것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의 어떤 제스처, 포스처를 따라했을 때, 똑같이 함께 했을 때, 이게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내가 이 동작을 함께 했을 때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그걸 느껴보세요. 이번에도 역시 왼쪽과 오른쪽 사람 중에 내가 좀 더 마음에 드는, 나의 장기에서 좀 더 잘 느껴지는 사람을 한번 선택을 해보고, 내가 이 사람과 동일시되었다라고 여겼을 때, 혹은 내가 이 사람과 똑같은 자세를 취했을 때, 이 장기, 지금 장기는 이제 어디냐면 계속 심장과 폐거든요. 이 심장과 폐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그걸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번에는 이 그림에 대한 한번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보세요. 이 왼쪽 남자가 그 에너지를 자신의 폐로부터 바깥쪽으로, 또 심장을 통해서 안쪽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는지 주목해 보세요. 이거는 우리 앞에 나왔던 사진 두 번째 여성과 비슷해요. 폐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심장을 통해서 안쪽으로. 오른쪽의 남자는 그 에너지를 심장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또 폐를 통해서 안쪽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주목해 보세요. 이거는 사진 1의 여성과 비슷해요. 다음 또 그림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심장과 폐니까 이번엔 다른 부위로 가볼게요. 위장관으로. 위장관인데 이 사진 5번째는 에너지가 어떻게 그의 상체 소화기관, 이 12지장에서부터 아까 우리 그림에서 보셨었죠. 위아래 있는 12지장에서부터 입까지 이 상체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각적 단서들은 이 가슴 중앙을 통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복부의 가득 참, 또 입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위장관뿐만 아니라 이런 심장과 폐를 통해서도 바깥쪽 에너지를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요 밑에 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생직선을 통해서 밑으로 이렇게 쫙 흐르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그의 하체 소화기관, 이 대장과 소장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드러나는지, 아웃사이드, 바깥쪽으로 드러나는지 주목해 보고, 이 소장과 대장이 어떻게 바깥쪽으로 에너지를 발산한다고 분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시각적 단서들은 이 배를 아주 힘차게 팽창시키고 있고, 또 다리를 마치 쥐고 이렇게 단단하게 씹는 것처럼 서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폐, 또 간, 이 생식선들의 바깥쪽 에너지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팽창하고 나가려고 하는 이 에너지. 그걸 통해서 불을 뿜어내고 있죠. 그다음에 어 간. 간 같은 경우에는 이 왼쪽은 석공이고 오른쪽은 목수인데 서로 대조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에서는 이 석공의 간, 오른편에 있는 석공의 간이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활력과 장기의 지지를 제공하는지 주목하라. 한번 이 자세를 한번 취해 보세요. 석공의 자세. 약간 팔을 이렇게 간 부위에 이렇게 조이고 있고, 또 아래 하체는 그라운딩 되어 있고, 이 중심에서 모아진 힘으로 그대로 석공을 향한 이 도구로 에너지가 한 군데로 이렇게 쫙 몰려져 있죠. 그래서 이 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장기 지지를 제공하는가, 어떻게 활력을 제공하는지 알 수 있는 시각적 단서들은 이 간 부위에서 완전한 중심성, 중심으로 향하는 에너지랑 편안한 힘, 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흐르는 힘, 그리고 이 손의 활동을 지지하는 팔꿈치, 이렇게 약간 간 부위에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붙어 있죠. 그러니까 간의 에너지가 반영되는 이 팔꿈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반면에 오른쪽 목수의 몸은 이 간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이 목수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의도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시각적 단서들은 이 간 부위가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부위가 더 확장되어 있죠. 간 부위가 확장된 거랑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와이드, 넓어진 거. 그리고 심장과 폐가 이것을 2차적으로, 1차적 지지는 간이지만 2차적인 지지는 심장과 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어, 덜 활동적인 대장의 지지. 대장이 지지를 해주긴 하지만 이것은 1차 지지, 2차 지지보다는 조금 덜 활동적이죠. 이런 덜 활동적인 대장의 지지감을 석공의 이런 강한 대장, 여기서는 대장이 조금 더 여기보다는 더 드러나 있다. 이게 좀 약간 불룩하게 나와져 있죠. 그래서 이런 석공의 강한 대장의 지지와 덜 활동적인 심장과 폐의 지지와 비교해 봐라. 그러니까 대장도 여기서는 조금 더 역할을 하고 있고 심장과 폐도 여기서 심장과 폐는 여기서 조금 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서는 심장과 폐는 더 역할을 하고 있고 대장은 좀 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 모두 간 활동이 강하지만 목수의 2차적 지진은 위쪽에서 나타나고 석공의 2차적 지진은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마지막 하나만 더 좀 볼까요? 이 비장과 생식선인데 이 두 개의 그림 다 비장과 생식선이에요. 비장은 이렇게 왼쪽 명치 뒤쪽에 있었죠. 그래서 이 남성의 비장과 지금 왼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비장과 생식선의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끌어당기는 한번 주목해 보시고 이 비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각적 단서는 그 허리의 왼쪽 측면, 비장 아래 부위가 이렇게 랭슨이 길어지고 있는 증가나 시선은 커팅되어 있죠. 어떤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커팅되어 있는 특성이다. 그리고 이 생식선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단서는 이 생식선에서부터 이렇게 다리로 쭉 길어지면서 랭스닝 되고 아, 뭔가 정서가 관통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성에게서도 이 남성은 비장과 생식선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이 여성은 지금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의 비장과 생식선의 에너지가 위로 발산되는 거를 주목해 봐라. 비장의 위쪽 표현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시각적 단서가 어깨랑 입이 세트로 지금 강렬하다. 마치 세트처럼 강렬하게 묶여져 있고 뭔가 커트되어 있는 되게 단호한 특성이다. 그래서 생식선의 위쪽 표현에 대한 시각적 단서는 목과 눈의 이동과 관통하는 특성.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약간 목도 이렇게 좀 뽑아져 있고 눈의 이동, 뭔가 시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시선들이 있죠. 시선은 아래 내려가지만 신체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그리고 여기서도 뭔가 정서가 관통하고 있는 이런 특성들이 있다. 거의 다 했네요. 이거 조금 읽어보시고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나가셔야 될 분들은 나가시고 조금 더 나눔 공유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좀 남아서 잠깐 서로 공유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좀 이 각 부위의 어떤 에너지, 뭐 안쪽으로 발산되는 거, 또 바깥쪽으로 발산되는 거, 그리고 이 장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감정의 특성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는지 좀 경험을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 관람하면서 내가 느꼈던 장기의 특성, 장기의 감정의 특성을 얘기하셔도 좋고, 뭐 어떤 장기에 대한 내 알아차림, 뭐 새로운 느낌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셔도 좋고. 마이크 켜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할 말이 없으시면 나가셔도 괜찮아요. 다들 듣고만 싶으신 걸까요? 그건 안 돼요. 말씀을 하셔야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음. 되게 좀 어려웠는데 오늘 이 파트를 저는 읽으면서 진짜 그렇다고? 약간 이런 의문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이 그림만 봤을 때 뭐 폐에서 이렇게 나간다. 근데 저는 진짜 그렇다고? 뭐 내 눈엔 왜 그런 게 잘 안 보이지? 약간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우리가 신체 특히 무용수 훈련을 할 때는 우리가 파트로 몸을 분리해서도 움직여 보고 또 그 신체 부위로만 막 2시간 동안만 움직여 보고 막 하여튼 그런 것들 막 몸을 그렇게는 많이 써 봤는데 장기를 표현해 본다 이런 커리큘럼은 없었거든요, 대학 다닐 때.
우리의 슬픔을 심장으로 뭐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피나바우시 공연을 봤을 땐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은 있었어요. 그런 무용수들의 표현이 장기에서부터 끌어나온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새로운 관점을 받았고, 근데 아직 제가 그런 것들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해서 조금 그런 지점들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 하나를 느끼고 뭐 이렇게 이런 건 좀 하겠는데 좀 하여튼 그랬습니다. 저는. 음. 음. 저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저도 다 아마 선희 선생님처럼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도 사실 장기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인데 사진은 입체적이지 않잖아요. 저희가 실제로 만나서 사람의 몸을 구석구석 이렇게 홀리스티컬리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평면적인 이 사진으로만 보면서 이게 폐로 무슨 뭐 에너지가 뭐 안쪽으로 들어오네, 뭐 배출하네, 이런 것들이 진짜 명확하게 알겠는 건 있어요, 선생님. 첫 번째 사진이나 두 번째 사진 같이. 근데 이제 뭐 생식선이나 뭐 담낭, 이거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알 수 없었고, 사실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지식이 풍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대한 게 정말 명확하게 서 있지 않는 한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좀 먼저 선행이 돼야지만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누군가 앞에서 실제로 만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 보고 우리가 앞뒤로 뭔가 확인도 해 보고 이래야지 이게 조금 이 사진이 좀 감이 올 것 같아요. 감이 왔던 것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은 그냥 첫 번째 사진은 정말 제가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해가 쉬웠고, 두 번째 자세도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그냥 감정적으로 탁 와닿긴 했었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그리고 선생님 말처럼 '정말 이렇다고?' 이거 되게 많이 저도 느꼈어요. 다들 어떠셨어요? 다 저와 같지 않았을까요? 선희 선생님이나?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남아 있었어요. 천소희 선생님 말해 주세요. 그냥 봤는데, 아, 왜? 왜 이게 그렇게 가? 아, 왜 이게 이렇게 가? 그냥 이런 거였어. 음. 어, 어, 그냥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했는데, 막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이해를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고 있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셨구나. 어려워. 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죠. 우리 몸으로 느껴야 이해가 되죠.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 좀 내가 이제 인식이 알아차림이 이렇게 빨라지면 내 경험을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아, 아주 잠깐의 어떤 이미지 떠올림만으로도 사실 몸으로 바로 딱 이렇게 느껴지는데 정말 내 그 몸으로 정말 수없이 느껴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감각적으로 둔화되어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사실 말하는 게 이런 건가 봐. 이걸 내가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센서가 딱 켜지는 그런 경험들이 될 것 같고 저도 어떤 내담자들은 공감이 되게 팍팍팍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내담자들은 공감이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경험을 내가 감각으로 안 느껴봤던 거예요. 그래서 공감이 진짜 잘 안 돼요. 제가 과소각성된 사람들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저한테는 과다각성 상태가 항상 더 많았기 때문에 과소각성이 저한테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 지금 어떤 신체 부분에서 내가 인식이 닿지 않는 뭐 담낭, 뭐 비장, 생식선. 근데 저는 이제 생식선은 조금 어 라반에서 되게 많이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느낌이 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이 알아차려지게 되면 느낌이 오는데 그리고 뭐 흉추 12번에서 이 부분을 많이 터치했지만
구체적으로 담낭 비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인식하고 하질 않아서 그냥 덩어리 져 있다? 이렇게 세퍼레이트 되어 있지 않다? 미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희정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 저도 똑같아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진에서는 비슷하게 뭐 이렇게 움직여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도 있구나. 이거 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내 몸으로 체화해야지만 네. 느낄 수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잠깐 보고, 네. 그래도 1번 사진이랑 2번 사진 조금, 그리고 오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뒤로 갈수록 거의 뭐 시간도 없고, 아직 보지도 않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지금 몸으로 체화가 안 네. 됐죠. 은정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장기를 통해서 몸을 보는 관점을 어떻게 그걸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맞아요. 그냥 몸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움직이고 이런 건 했지만 안에 속에 어떤 내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을 생각을 잘 못했었던 것 같은데 본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뭔가 자기 안에서 그리고 이거를 그 감정과 어떤 그런 감각의 어떤 표현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어, 색다르고 그리고 아까 어떤 선생님 얘기하셨지 이런 관점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시야가 이렇게 바뀌는 그래서 어, 저도 처음에 이거 보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자세를 좀 이렇게 해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여기 설명 들으면서 그 집중을 해서 해보려고 하니까 약간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 아까 뭐 폐하고 심장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조금 와닿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아까 저는 이걸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사람들을 볼 때 나도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봐보는 거를 해봐야 되겠다. 애들을 만날 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핸즈온이랑 되게 많이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핸즈온. 그래서 이거를 아,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할 때 핸즈온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BMC 아이들 할 때도 핸즈온 되게 네. 많이 하셨고 그 아, 에너지를 얼라이먼트 할 때 그래서 지금 너무 뭐 바깥쪽으로 확장되는 거를 조금 안쪽으로 가져오게 한다든지 아래로 흘러야 될 것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그럼 어떻게 순환하게 할지. 그리고 뭐 척추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근원이 장기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장기를 어떻게 풀어줄지. 본인 선생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갖게 된 건 본인 선생님은 한의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이 아이디어는 한의학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동양 사람이라 우리가 더 잘 알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서양식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저 좀 신기한 거 있었어요. 왜 간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약간 그 내장 기관과 관련된 이런 말들이 실제 있는 게 존재한다는 게 조금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우리는 문화 속에 사실은 알고 있어. 음. 비장하다. 너 담력 있다. 담력 테스트.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담력. 우리는 문화에서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이게 너무 음. 스며져 있고, 그거를 뭉뚱그려서, 그러니까 미분화돼서 배우고 있어서 잘 모르고. 또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뭉뚱그려져 있던 것들을 이제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거다. 그래서 서양과 동양을 통합한 약간 그런 관점이죠. 바디마인드 센터는.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짧게 있는데, 그냥 이게 약간 그 문장 자체가 좀 이해 안 돼가지고, 첫 아, 번째 그림 있잖아요. 심장과 폐 사진
그 첫 번째 사진 설명할 때 두 번째 줄에 폐를 통해 안쪽으로 발산된다는 그 표현이 뭐예요? 폐를 통해 안쪽으로 발산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안쪽으로 발산된다는 게? 발산은 바깥쪽으로도 발산이 될 수 있고 안쪽으로도 발산이 될 수 있어요. 음.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면 바깥으로 발산이 되는 거고 음. 에너지가 안쪽으로 향하면 안쪽으로 발산이 되는 거예요. 폐를 통해서 그럼 몸 안쪽으로의 발산을 말하는 그 거예요? 에너지가 폐를 통해서 안쪽으로 흐르고 있다. 드러난다. 다른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건데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발산이라고 해가지고 밖으로만 안으로 자꾸 발산하는 생각이 되니까 예, 좀 응. 헷갈렸어, 이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안 쓴 이 음. 단어를 해석하다가 보니까 음. 뭔가 앞에 썼던 말을 뒤에도 써야 되니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뭐 드러난다, 뭐 안쪽으로 뭐 흐른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했습니다. 네. 아이고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들. 고생하셨어요, 수고 선생님. 많으셨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또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네, 네, 좋은 밤 너무 되세요.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